해당하는 종목, 이제 주식 종목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해당하는 정보들, 시세, 시가와 거래량을 이렇게 피벗 차트로 한번 만드는 거에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KRX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하나는 직접 웹페이지에서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폴더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클로닝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하나는 데이터 1번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오픈 AP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크롤링 한번 해볼 거고요. 오픈 API는 데이터 1번가에서 이제 제공하는 오픈 API는 여태까지는 실제 이제 제가 그 URL 주소만 확인해서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문서를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 문서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우리 국내 주식 데이터 소스는 크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KRX라고 하는 한국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고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기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KLX에서 데이터 1번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 이렇게 크게 일단 원천적인 소스는 여기 한국권에서 KRX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각 사이트에서 정보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KRX라고 하는 여기 원천 소스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 활용해서 크롤링을 해볼 거고요. 하나는 데이터 1번가에서 오픈 API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웹 크롤링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네이버 주식 네이버 증권에서 어떻게 크롤링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면 사이트 지난주 제 유튜브 강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제 템플릿 다운로드 제 카페에서 비밀번호 지금 현재 채팅창에 남겨드렸으니까 다운로드 하시고 난 다음에 압축 해제하실 때 비밀번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 쿼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M365 버전은 저랑 동일한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오늘 웹가 그리고 여기 폴더 가져오기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엑셀 파워 쿼리 편집기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2016 버전은 이제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또는 여기 파일에서 보면 폴더에서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M365나 2016이나 동일한 화면이니까 해당 화면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설명드렸던 파워쿼리 폴더 가져오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피벗 보고서 또는 시각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진 않았고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보시면서 따라해도 충분히 쉽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직접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KRX라는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엑셀을 다운로드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엑셀을 제가 직접 다운로드 하지만 아마 기존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UiPath라고 하는 RPA,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수행을 해주는 그 UiPath라는 RPA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 직접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RPA가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일자별로 데이터를 계속 다운로드하고 다음에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릴 그 엑셀 템플릿, 엑셀 파워쿼리에서 자동으로 채신하면 한마디로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까지 교육은 하지 않고요. 직접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 파워쿼리에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 실습하는 것까지만 한번 교육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KRX라고 해서 한국거래소 사이트 검색을 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홈페이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거나 혹시 KRX 한국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셨으면 여기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사이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통계에서 기본 통계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기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여기에서 주식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주식에서 정보들이 나오죠. 여기 종목 시세 누르면 전 종목 시세, 전 종목 등락률, 개별 종목 시세 추이 이렇게 해서 전 종목 시세 한번 눌러보면 여기 전체 5월 3일 날 물론 이제 오늘 어제 데이터겠죠. 오늘은 개장하지 않았으니까 어제에 해당하는 이제 전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해서 정보들 종가 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 총액, 상장 주식수 이렇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포털 사이트 이제 각각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증권 뭐 다음이면 다음 기타 뭐 네이트면 네이트 등등 각 사이트에서 자기 데이터 자기 홈페이지에 맞게서 정보를 가공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원천 데이터가 여기 KRX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뉴들이 있고 여기 뭐 세부
종목 정보에서 개별 정보, 종합 정보 선택하면 이런 정보들 각 사이트별로 아마 다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자별 시세, 차트, 해당하는 종목 정보, 이런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이 다 각 포털 사이트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면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시가와 거래량 해당하는 종목 이제 주식 종목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해당하는 정보들 시세 시가와 거래량을 이렇게 피벗 차트로 한번 만드는 거에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해당하는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져왔는데 30만 개의 데이터가 지금 다 들어있다는 의미고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차트가 바뀌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KRX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라고 하면 사실 여기 전 종목 시세를 누르면 전 종목이니까 이거를 계속 하루하루씩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업데이트해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시계열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별 종목 시세에서 클릭하면 1995년 5월부터 아마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기가 데이터 원천이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정보들이 다 있고요. 기본 포털 사이트 가면 제공 많이 해봤자 한 10년 정도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10년 이상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1995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오늘 1995년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하고 난 다음에 한번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회 기간을 1995년 1월 1일로 한번 해보고요. 여기 삼성전자 기본 두고 하면 여기 1995년 5월 2일부터 제공한다고 하면서 자동으로 바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회를 눌러주시면 조회가 될 거고요. 조회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5월 3일부터 쭉 내려가면 계속해서 5월 2일까지 데이터가 있죠. 옆으로 보면 시가부터 해서 상장 주식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엑셀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팝업 선택하면 여기서 어떤 걸 다운로드 할 거냐라고 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실습할 때는 좀 기타 기능을 활용할 게 있어서 여기 종목명을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다운로드 팝업을 선택하고 엑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개인 폴더에서 음,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미리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개인 종목 시세 추이라는 폴더에서 저는 로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운로드를 미리 하나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방금 여기 복사한 주소, 이게 이제 코드랑 종목명이거든요. 이렇게 붙여넣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 슬러시 있죠. 슬러시 있는 거를 저장하면 이렇게 에러 창이 뜰 겁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슬래시가 있으면 안 돼서 이거를 지우고, 그러면 종목 코드와 종목명이 붙어 있죠. 이거를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미리 저장을 해서 일단은 그대로 두고요. 혹시 지금 이제 실습하실 때는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그대로 두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차 검색해서 자동으로 나오면 종목 코드와 종목명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시 조회 하면 현대차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크롤링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종목명 여기 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 선택하고 엑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창이 뜨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방금 저장했던 폴더 찾아가셔서 요거 이름 그대로 하고 가운데 슬래시 지우고 종목 코드와 종목명이 나오게끔 하고 난 다음에 방금 저장했던 폴더, 제가 지금 그 저장했던 폴더를 따라가진 않았는데 각자 방금 저장했던 폴더에서 저장을 해 주세요. 직접 할 때는 이렇게 폴더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로 폴더 안에 이렇게 넣었는데 혹시나 지금 그대로 그냥 다운로드 하셨으면 각 그냥 새로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방금 이렇게 다운로드한 데이터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 주시거나 다른 폴더 있었으면 이렇게 붙여 넣어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방금 저희가 삼성전자랑 현대차, 저는 이제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6개를 가져왔는데 현대차랑 삼성전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종목 코드와 종목명이 있을 겁니다. 종목 코드와 종목명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파워쿼리 가져올 때 이 왜 종목 코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엑셀을 하나 새로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하면 이렇게 폴더 창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각자 저장했던 폴더, 저는 여기
KRX 파워컬이라는 폴더 안에 개별 종목 시세 추이 안에 로우 폴더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 새 폴더에도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옮겨놨었죠. 여기 새 폴더에 새 폴더에도 제가 세 가지를 옮겨놔서 그러면 여기 새 폴더에서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저장했던 그 폴더 위치 기억하셨다가 그 폴더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파워컬이 이제 해당하는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이런 창이 떴으면 이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 변환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창이 뜨면서 파워컬이 편집키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화면이 들어왔으면 여기 컨텐츠 옆에 파일 병합 이렇게 아래 하살표 두 개 떠 있는 거 있죠. 이제 파일 병합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세 가지 파일이 하나의 파워쿼리 편집기 안으로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파일 병합이 나오면 여기 매개 변수에서 시트 선택하고요. 이 시트 안에서 이제 미리 보기 창이 뜰 겁니다. 각각 기아, SK 하이닉스, 현대차 아마 지금 실습할 때는 현대차랑 삼성전자 두 가지가 나와 있을 건데 현대차와 삼성사에 해당하는 그 파일 내 이렇게 일자 종가 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지금 KRX에 있는 일자 종가 대비 등락률 등등 이 정보들이 방금 그 파일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파일 병합에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파일 있는 거 확인했으면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파워쿼리 편집기 안에서 파일 병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고요. 일자, 종가, 대비, 등락률 등등 해서 다 정보들이 들어왔고요. 여기 잘 보시면 원래는 1, 2, 3이 아니라 1, 2, 3 ABC에서 이 형식이 어떤 건지 모를 겁니다. 모를 건데 처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적용된 단계에서 우리가 방금 파일 병합을 한번 클릭했지만 지금 파워쿼리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런 단계가 수행한 겁니다. 이 원본에서 한번 선택하면 여기 방금 각자 폴더 안에 그 폴더 안에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 있지만 지금 실습할 때는 이 삼성전자랑 현대차 두 가지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파일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파일 병합을 눌러서 그런 단계를 우리는 몰랐지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각각 파일 안에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거를 다시 펼쳐서 이렇게 소스 네임은 파일 이름입니다. 기아 되어 있지만 여기 현대차 있을 거고 삼성전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겠죠. 해당하는 소스 네임에 일자, 종가, 대비, 등락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A, B, C 1, 2, 3 그래서 얘가 특정이 안 돼 있죠. 이제 특정이 안 돼 있던 게 형식이 특정 안 돼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쨌든 얘는 엑셀 파일 안에서도 아마 숫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숫자가, 종가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숫자로 되어 있지만, 다른 파일을 할 때 얘가 숫자가 아니라 가끔 왼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왼쪽에 붙어 있을 때는 얘가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컴퓨터에서는 얘를 텍스트, 문자로 인식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다 오른쪽에 숫자로 붙어 있어서 숫자 형식이 되어 있지만 가끔 얘가 왼쪽으로 붙어 있어서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숫자로 보이니까 그래서 엑셀 수식을 쓸 때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피벗을 활용할 때 얘를 이제 평균이나 뭐 합이나 기타 등등 수식을 활용할 때 숫자로서 활용할 때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얘는 다행스럽게 숫자로 되어 있지만 선택을 해서 10진수나 1, 2, 3 정수를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단계 살림에서 제가 중간에 단계 들어서 있는 창이 뜨는데 이렇게 1, 2로 해서 숫자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A, B, C, 1, 2, 3 어느 형식도 적용이 안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숫자로 바꾸는 형태로 하면 되고요. 여기 X 누르면 방금 적용한 단계가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 여기 변경된 유형 안에서 보면 전부 다 1, 2, 3, 1, 2, 3, 1, 2 해서 전부 다 숫자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동으로 가져오면서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날짜도 지금 바뀌었죠. 아까 여기서는 ABC 1, 2, 3에서 이렇게 우리 눈에는 날짜로 보이지만 왼쪽에 붙어 있어서 텍스트였는데 변경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날짜로 되어 있었고요. 혹시나 지금 제가 X에서 취소를 했는데 형식이 안 바뀌어 있다. 다 이렇게 ABC 1, 2, 3 지정이 안 돼 있다 할 때는 여기 내가 바꿀 형식 첫 번째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제일 끝에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형식이 날짜면 날짜, 숫자면 숫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니까 만약에 자동으로 형식이 변경 안 돼 있을 때는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 누르면 형식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소스 네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 일자는 기아의 일자고 종가 대비해서 기아의 5월 3일에 해당하는 시세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죠. 000270 해서 종목 코드
기아 이름, 기아 종목명, 그리고 엑셀 확장자명까지 나와 있어서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은 여기 보면 끝에 x l s x라고 해서 엑셀 확장자명 들어가 있죠. 요거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값 바꾸기. 여기 변환해서 값 바꾸기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xlsx 엑셀 확장자명하고 바꿀 항목은 공란으로 두시면 얘가 확인을 넣어주시면 지금 끝에 있는 엑셀 확장자명이 없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엑셀 확장자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방금 값 바꾸기 해서 확장자명을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환해서 열 분할해서 숫자 대 비숫자라 하면 여기 앞에는 이제 숫자고 여기는 문자죠. 숫자 대 비숫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숫자와 문자가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제가 얘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얘는 종목명이라고요. 여기는 종목 코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대로 닫기 및 로드를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엑셀 파워쿼리 교육을 할 때 오늘은 그렇게 데이터가 방금 한 전체 6개 해도 30만 개, 13만 개밖에 안 됐었잖아요. 얼마 안 되긴 한데 물론 이제 적지는 않죠. 10만 개가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져올 때 활용하기 편할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보면 옆으로 열로 쌓여 있죠. 컬럼으로 쌓여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어, 이제 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아마 엑셀 안에서는 피벗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겁니다. 피벗이나 피벗 차트. 결국 피벗 차트도 피벗을 바탕으로 거기다 이제 그래프만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피벗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열로 컬럼으로 가져올 때는 이게 피벗에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가져올 때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는 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조금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주로 이제 설명드릴 때는 열이 아니라 데이터를 행으로 쌓아야 된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행으로 쌓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여기 일자랑 제일 끝에 있는 상장 주식수를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다 선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를 클릭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행으로 쌓입니다. 방금은 옆으로 쌓였었죠. 일자, 종가, 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등등 해서 옆으로 쌓였는데 지금은 이하에 일자에서 종가, 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이렇게 쭉 데이터가 행으로 쌓여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행으로 쌓으면 나중에 피벗을 활용할 때 좀 편하거든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방금 이렇게 열로 쌓아야 될 경우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행으로 쌓아야 할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피벗을 활용할 때는 데이터를 행으로 쌓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방금 그래서 행으로 쌓기 위해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행으로 쌓았습니다. 이렇게 행으로 쌓으면 이렇게 열로 쌓을 때보다 행이 더 많아지겠죠. 방금 5월 3일날 데이터는 한 행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월 3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엄청 길게 쌓일 거니까. 이렇게 행으로 쌓고 제가 지금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일자까지 가져오면 안 되죠. 일자 다음 종가부터 상장 주식 수까지. 지금 제가 일자를 실수로 가져와서 잘못 행으로 쌓았는데, 종가부터 상장 주식 수를 선택하고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 선택하면 됩니다. 방금 혹시나 잘못했으면 방금 그 단계 X 누르면 삭제가 되거든요.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 해서 하면 이제 5월 3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5월 3일에 종가 대비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상장 주식수, 그다음에 5월 2일에 해당하는 정보들 이렇게 행으로 쌓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쌓으면 이제 데이터가 행으로 쌓이다 보니까 엑셀이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 행이 100만 행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면 100만 행이 넘어갈 거니까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닫기 및 로드에서 닫기 및 로드하면 바로 그냥 엑셀 표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행이 넘어가면 못 가져오니까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가 나오면 저희는 피벗 차트로 만들 거라서 피벗 차트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가져오면서 이렇게 피벗 차트 형태로 나올 겁니다. 지금 21만 5천 개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피벗 차트가 떴으면 이제 피벗 차트에 맞춰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벗 차트를 그릴 때는 일자, 데이터가 시계열로 나타날 때는 축, 여기 행으로 들어가야지만 데이터를 시계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축으로 가져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일자가 묶여져 있죠. 요건 좀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그룹 해제 선택하면 데이터가 원래 처음부터 1995년 5월 1일부터 마지막은 2024년 5월 3일까지 데이터가 가져왔고요.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종목명을 여기 필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서 아마 두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있을 건데 현대차 한번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특성을 여기 열로 선택을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차트를 볼 때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제가 시가랑 거래량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여기 특성에서 선택해서 여기에서 선택해서 체크 해제하고 시가와 거래량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해도 수정이 될 거고 여기 열 테이블에서도 시가와 거래량 선택해도 되겠죠. 뭐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차트가 그려졌는데 이 차트가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조금 더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혼합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과 시가, 묶은 세로 막대형 꺾여 선정되어 있는데 시가를 보조축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주황색은 시가로 파란색은 거래량으로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선택하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고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범례 선택하고 우클릭, 범례 서식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범례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이건 조금 지저분하니까 여기 하나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난 다음에 차트 보고서에서 여기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 하면 단추가 다 숨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트가 나왔죠. 지금 현대차에 해당하는 차트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피벗 차트 분석에서 슬라이서를 삽입을 선택하고 종목 명과 특성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슬라이서가 나오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거래량과 시가 선택하고 이렇게 차트 그렸는데 만약에 얘를 아마 삼성전자 선택했으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차트 움직인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활용을 할 때 지금 두 가지만 있지만 나는 다른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 할 때는 방금 각자 저장했던 폴더, 저는 여기 새 폴더에서 했죠. 이 새 폴더에다가 방금 KRX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 검색해서 똑같이 다운로드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각자 폴더에다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할 때는 제가 한번 샘플로 저는 여기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거를 한번 제가 이 폴더에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방금 세 가지만 있었는데 두 가지를 더 넣었고요. 두 가지를 더 넣고 난 다음에 방금 엑셀 여기 파워 쿼리 만든 거에서 세 개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제가 모두 새로 고침을 하면 이 세 가지가 방금 추가한 두 가지 종목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새로 고침 선택하면 폴더가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떴죠. 방금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가 더 떴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데이터 들어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쿼리 폴드에서 저희는 아마 두 개, 실습할 때는 두 개, 저는 지금 5개를 미리 가져왔지만 이거를 내가 원하는 종목이 5개가 아니라 지금 코스피가 2,000개가 다 종목이 있으면 2,000개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2,000개를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방금 새로 고치만 클릭하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2,000개를 방금 다운로드 다 받는 게 일이겠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들어가서 종목명 검색하고 다음에 엑셀 저장하고 폴더 지정해서 계속 저장하는 거를 2,000번 반복하면 굉장히 일이 될 겁니다. 물론 일이 될 건데 지금 아마 오늘 교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교육을 한 번 이상은 들으셨으니까 아마 그러면 UiPath, RPA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아마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 조금 처음 들으신 분이나 아직 조금은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RPA를 활용하면 얘가 그러면 2,000번을 종목을 두고 반복하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네 라는 게 아마 개념은 잡힐 겁니다. 한마디로 엑셀 파워커리 뿐만 아니라 UiPath라는 RPA를 활용해서 이 종목을 검색하고 이 사이트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종목을 검색하고 조회를 누르고 저장을 해서 각자 폴더 가져오기 그 폴더에다 계속 저장을 하는 겁니다. 2,000번 하면 물론 시간 오래 걸리겠죠.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자기 전에 클릭을 해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 2,000개가 다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내가 이 엑셀 파워쿼리에서 그냥 새로 고침 한 번만 하면 얘가 지금은 3개밖에 안 되니까 23만 개밖에 안 되지만 물론 2,000개면 2,000개가 아니라 1,000만 개가 넘겠죠. 100만 개가 아니라
그래도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조금 속도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파워 쿼리 안에서 또 데이터를 잘게 잘게 나눠서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엑셀 안에서도 데이터가 1000만 개, 100만 개가 아니라 1000만 개가 넘어가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